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사전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개입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한 오영훈 지사는 오후 4시 4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제주도청 특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압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오 지사를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후보 당시 상장기업 유치 간담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자신을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추가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마 시기부터 상장회사 육성을 위해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한 정책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경선 과정의 지지 선언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검찰 조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양해 부탁합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오영훈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지역 정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됐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10가지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는데요. 감사원은 넉 달 만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10가지. 감사원은 넉 달 만에 10가지 모두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을 불수용 결정한 뒤 재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원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을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은 투기와 주민 혼란을 우려한 것이며 수익률 8.91%도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 평가 1위 업체를 최종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서류에 도장을 잘못 찍었기 때문이며 컬러 표지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지침에 따르면 PPT 자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들 대부분이 이제 특정 업체에 이제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번 감사원의 좀 결정들은 도민사회의 의혹 해소보다는 어떤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고 또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무효소송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제주도 교육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법과 조례에 한계가 있다며 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6살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귀 연골이 변형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전법 적용을 받는 일반 학교와 달리 외국 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전법에 그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국제학교여서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희숙 교육의원은 국제학교가 치외 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못하면서 정원, 증원 승인만 해주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어떤 전체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 특별법과 조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 해석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법제체 같은데 좀 의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시설 주민 개방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경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학교 경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님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든 학교 시설 개방은 또 다른 사회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결코 이제 충분하게 경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대해 강성희 의원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 공동체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항과 여객터미널, 공공기관 등에 일회용 컵 공공 반납처를 설치하고 매장에는 무인 간이 회수기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인 적용 대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폐암 유병률을 높이는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단일화와 복리후생 수당 동일 지급 등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경찰청 이전과 관련해 부지 교환이나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 공간이 모자라 민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청 이전 과정에서 협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제주시 연동에서 노형동으로 이전하는데 제주도는 경찰청 부지에 도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곳곳에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군 군사시설 125곳과 일본 연호가 새겨진 비석 176개, 산업시설 2개가 확인됐고 멸실된 식민 잔재는 112개가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식민잔재 청산활동위원회를 구성해 청산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가 야구 연습장 그물에 걸렸다 구조됐습니다. 그제 오후 2시 55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여성이 야구장 펜스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방 굴절차를 투입한 119 구조대에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찰에서 목탁을 깨부수고 현판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제주 시내 한 사찰에서 현판을 훔친 뒤 근처 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같은 사찰에서 목탁을 부수고 인근의 또 다른 사찰에서 목탁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